중학교 1학년 김지연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영상을 선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른들께서 학생들의 폰을 단지 차단하기만 하시고 이런 유튜브 같은 비디오 클라우드의 요소를 공부에 방해가 돼 저건 그래서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었는데 제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직접 받아본 입장으로서 이런 비디오 클라우드가 단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유용하게만 사용한다면 정말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청소년들의 대변인으로서 비디오 클라우드를 건강하게 만드는 무브먼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클라우드란 클라우드를 통해서 비디오를 보관하고 이를 재생 또는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유튜브죠. 이 유튜브가 여러 가지 지식들과 상식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SNS가 상승세를 얻고 있는데요. 대중들로부터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이나 인기가 주 목적인 콰이나 틱톡 같은 미디어도 있는 반면 유용하고 유익한 컨텐츠와 정보 공유를 통해서 배움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도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가 유용하고 유익한 컨텐츠만 전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는 콰이나 틱톡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디오 클라우드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허위 정보냐 편향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원치 않는 광고로 인해 피로감이 쌓일 수 있는데요. 비디오 클라우드들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광고라도 꼭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유해한 정보를 클릭 한 번만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비디오 클라우드의 장점으로는 내가 선호하는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그런 영상들을 무료로 재생하거나 또 공유할 수 있는 점, 또 유용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들이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비디오 클라우드의 단점을 인지하고 또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같이 하다가 건강한 영상을 선별할 줄 아는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 클라우드를 건강하게 만드는 무브먼트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았던 전국 4,609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각자 자신들의 유튜브 이용 패턴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가지의 기준을 정해서 평소 비디오 클라우드 이용 습관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로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컨텐츠를 주로 이용하는지 점수를 매겨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면서 내가 비디오 클라우드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관심이나 유명인이 되려고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나만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채널,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운영하는 채널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최고, 최악의 유튜브 채널을 직접 선정해 보았는데요. 방송통신심의 기준을 유튜브에 맞춰서 인권 존중, 건강한 생활, 청소년 보호, 평등, 평화, 소외계층 배려 등 12가지의 세분화된 기준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심의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익한 정보인지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0점을 두었고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사실은 청소년들에게는 쓸모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지에 40점을 두었고 또 재미가 있는지도 꽤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하여서 10점 만점을 두었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유튜브 채널은 인권을 무시한다거나 양성 불평등 같은 걸 조장한다거나 소외계층을 차별한다거나 이런 12가지의 기준을 마찬가지로 3가지 큰 틀로 묶어서 나눠서 심의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조사 결과 언급 채널 수는 강추 채널은 664개, 비추 채널은 361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언급 채널 수가 강추 채널은 비추 채널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사실 유튜브의 큰 틀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접했던 그런 채널들은 비추 채널보다 강추 채널, 즉 유익하고 유용한 채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중학생 4,600여 명이 강추했던 채널 탑 10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 워크맨인데요. 이 워크맨은 전직 아나운서인 장성균 님이 일일 직업 체험을 하시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진로 체험을 대신 해주는 그런 채널인데요. 사실은 깊이 체험할 수 없었던 부분, 이분이 되게 자세하게 촬영을 해주시고 그런 영상들을 제작해 주셔서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워크맨에서 재미를 위해서 좀 비속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런 점들만 좀 고쳐주시면 좋은 채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위는 공부의 신 강성태인데요. 이 채널은 주로 영어 공부법을 올리는 채널이고 또 동기부여나 공부에 관한 꿀팁 같은 것을 올려주는 채널인데요.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팁을 어디서 얻어야 하지? 하고 고민할 때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8위는 긱블인데요. 긱블은 어려운 과학이나 공학 같은 부분을 재미난 실험으로 풀어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채널이었습니다. 7위는 양팡이라는 유튜버였는데요. 먹방, 뷰티, 댄스,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등 청소년들이 삶에 지쳐있을 때 이런 재미난 컨텐츠들로 힘과 기쁨을 실어주는 그런 좋은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6위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리아로 선정이 된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리아는 지구 과학이나 우주, 동물, 자연처럼 되게 조금은 진지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다큐로 많이 제작하는 그런 채널이었는데요.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정말 웃긴 거, 재미있는 거 그런 컨텐츠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인 지식과 상식들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강추하기도 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위는 J-Fla 뮤직, 좋은 목소리로 좋은 노래를 들려주시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힐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4위는 헛팝이라는 유튜버가 4위를 차지하셨는데 뭔가 스케일이 큰 실험, 이런 것들을 실험해 주심에 따라서 되게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선행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3위는 310이 잡학지식이라는 채널이었는데요. 사소하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궁금했던 상식들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주시면서 과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채널이었습니다. 2위는 EBS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 EBS 다큐멘터리도 제가 참 놀랐던 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사회, 질병, 경제같이 되게 진지한 것들을 다큐로 풀어내셔서 되게 교훈적인 것을 주고 감동도 주는 채널이었는데요. 이렇게 다큐가 2위로 올라갔다는 게 좀 되게 놀라웠고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지식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찾아본다 그리고 강추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이슈텔러라는 유튜버가 차지하셨는데요. 세상의 모든 이슈들을 지식에 감성을 더해 랭킹, 심리 영상, 지식 등을 알려주는 채널이었습니다. 저도 이슈텔러를 즐겨보는데요.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말이라고 그 영상을 보고 저도 꽤 큰 힘과 위로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클라우드는 지식과 상식뿐만 아니라 위로, 마음의 안정 등 다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비추 채널이었는데요. 10위는 최홍철이라는 분으로 되게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컨텐츠들, 또 욕설을 많이 사용하시는 유튜버였고 9위는 로이조로 게임 방송 BJ이셨는데 욕설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되게 방송 중에 남 탓을 많이 하는 BJ로 알려져 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8위는 가턱이라는 분이 차지하셨는데요. 뭔가 괴랄하거나 자극적인 영상들을 많이 제작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7위는 부배TV고 6위는 갓건배라는 분, 5위는 김윤태, 4위는 철구형, 3위는 이환, 2위는 보겸TV, 1위는 신태일이라는 분이 차지를 하셨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 컨텐츠는 달라도 욕설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조회수나 화제를 위해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연출을 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소년들이 좀 자주 볼 법한 채널들이 비추 채널로 올라간 것을 보아서 우리도 이렇게 유해한 컨텐츠를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올바른 비디오 클라우드를 선도해갈 가능성도 이런 면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채널 비추 사회를 보면 공중 도덕을 저해하고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채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공중 도덕을 저해하는 채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비디오 클라우드를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한 영상을 제작하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클라우드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 이외에도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책으로 지식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2010년대에는 인터넷, 글로 된 것으로 지식을 함양하는 시대가 되었고 다가온 2020년대에는 비디오 클라우드를 통해 지식을 함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폭넓게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수긍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 그것이 어른들이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디오 클라우드는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학교를 벗어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상식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클라우드인데요. 단지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 라고 하시기보다는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부분, 이런 클라우드를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 것도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깊이 있는 미디어 이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디오 클라우드를 건강하게 만드는 무브먼트. 청소년을 신뢰해주세요. 우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이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비디오 클라우드 같은 지혜로운 기술로 교육의 진화가 더 많이 성장해 나가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BS였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이스텔라입니다. 다른 채널과 달리 유익한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킥불입니다. 재밌고 유용한 실험 영상을 찍고 그에 대한 과학 정보를 공유해주는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공의 잡학 지식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그저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 있는 궁금증을 잘 캐치해서 어떤 연령대라도 골고루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풀이해서 설명해주는 것이 좋아요. 보겸TV나 신텔 같은 경우는 좀 단어가 되게 과격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단어도 나오고 저희 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욕이 많이 나온 더빙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 욕을 하면서 불쾌감을 좀 줄 수 있어요. 최고였어요. 그 장애인 비하 발언과 초등학생 욕과 모든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테일이요. 신테일 유튜브입니다. 신텔이라는 채널이요. 신태일 장난전화 등 남에게 피해가 가는 비방하는 욕설을 많이 사용하고 욕설을 되게 많이 하고 욕설하거나 욕설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조심해주세요. 그거를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끔찍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얘 좀 얼굴 좀 가리고 계세요. 청소년한테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영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해도 괜찮으니까 화감 올리고 좋은 쪽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면서 재미있는 채널을 만들고 인권을 존중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을 정보나 아니면 실험 채널 같은 거 응용하는 거예요. 다양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나쁜 말, 욕 같은 걸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드리는 상이고 저는 대신 전달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낭독. 네, 상장 청소년이 선정한 베스트 유튜브 채널 2019 대한민국 청소년이 선정한 베스트 유튜브 채널 어워드에서 대한민국 1등 감성 지지 채널 이슈텔러는 건강한 언어, 공중도덕, 인권, 문화다양성, 공익성 면에서 원칙과 철학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건강한 디지털 콘텐츠 생산 및 소비 문화의 직지대에 크게 기여하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18일 사단법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회장 박일준. 나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해서 완전 맞춤형으로 준비했어요. 약간 유튜브 칼라의 하트 모양과 이 유튜브의 플레이 모양을 상징적으로 해서요. 여기 숫자로 2019 베스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유튜브 사업 총괄하고 있는 최지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상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널이 여러 개인데 다큐멘터리 채널은 가장 선호하시는 그 연령층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 40대, 50대가 항상 높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년분들이 이 채널을 좋아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좀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다큐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그 다큐가 좀 조금 어린 친구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 좋은 내용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떤 부분에서는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주제별 채널 외에 보면 저희가 분절해서 나가는 편이 많은데 저희는 그 다큐 채널을 이렇게 통으로 해서 그나마 거기서 단순하게 분절해서 이렇게 웬만하면 다 볼 수 있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청소년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상을 주셔가지고 저희 앞으로 이렇게 다큐 하시는 또 감독님들한테 제가 이 좋은 소식 들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슈 텔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를 주워 들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자기 뇌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 부분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를 뿐이지 결국엔 우리 뇌는 100%를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평생 동안 믿고 살아왔던 거죠. 제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 뷰가 나오면 그 영상을 봐주신 100만 명의 사람 중에 분명히 몇 명은 제가 전달드린 정보나 제 말 한마디가 뇌리에 박혀서 평생 그걸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작은 거여도 꽤 큰 영향이겠죠. 그래서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책임감이 무겁게, 되게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넘었는데요. 이게 제 업이고 저도 이걸로 먹고 살다 보니까 그 조회수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 숫자 하나하나에 되게 연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게 자극적이고 강렬한 컨텐츠에 대한 그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또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올바른 컨텐츠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 끼칠 수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